요 상실보건 합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현재 미국 정치 상황이 혼돈 그 자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개월 만에 큰 위기에 부닥쳤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반대하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150여 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1200건 이상의 시위와 행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와 머스크는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치고 있죠. 오늘은 이것 좀 볼게요. 현지 시각으로 4월 5일 미국 전역은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손을 떼라는 의미 핸즈오프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1200건 이상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미국 주요 도시에서 전부 시위가 발생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위대 규모는 추산 중이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6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수치는 더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시위대가 행진 중이죠. 시위대 손에는 왕이 없다, 행정부가 마음대로 독단하지 말라 등의 팻말이 들렸습니다. 반 트럼프 시위가 트럼프 2기 출범 2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조직된 시위로 이어지게 된 건데요. 집회와 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체포된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언제 또 과격화될지 모릅니다. 이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들이 이렇게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 많은 미국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상호 관세 폭탄으로 미국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지만 현재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물건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듭니다. 가령 휴대전화 하나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나라에서 부품을 받아서 생산해야 하고요.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나라에서 부품을 받아서 생산해야 하죠. 근데 이런 나라들에 전부 다 관세를 매겨버렸으니 자연스레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당장 골드만삭스에서는 수입 자동차 관세 여파로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은 오름세라고 분석했고요. 수입차 가격은 대당 5천에서 1만 5천 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나로 7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더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은행 번스타인에서는 이번 수입차 부품 관세로 미국의 평균 신차 가격이 대당 6,250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하나로 900만원 정도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미국인에게 있어서 필수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그리고 외국산 상품들도 전부 다 가격이 상승할 테니 물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현상은 이미 미국 전역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당장 미시간대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3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57.0으로 2022년 1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 의지도 능력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데 소비 부진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저소득층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관세로 인하여 미국 가구당 연평균 3,800달러, 하나로 5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는 세후 소득이 4%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죠. 저소득층은 대부분의 소득을 식료품, 의류, 교통비와 같은 생필품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관세 부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을 위해 가격을 낮추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의류부터 농산물까지 거의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버리는 바람에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큰 피해죠. 흥미로운 것은 이 저소득층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하여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에 휩쓸렸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기록적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지난 3, 4일 이틀 동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6조 6천억 달러, 하나로 9,600조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를 우려하다 보니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마저 4월 4일에 3% 가까이 폭락했죠. 손실이 막심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노후자금 상당수를 주식에 넣는 미국인들의 문화 특성상 이번 폭락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큰 피해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 해고 칼바람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2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는 출근한 직원들이 길게 줄을 서서 출입증 배지를 출입구에 갖다 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해고를 해버리는 바람에요. 출입증으로 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입증을 갖다 댔을 때 입구에 달린 센서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해고가 안 된 것이고 빨간불이 뜨면 해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공무원이 실직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정부 효율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데요.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은 모두 82,000명입니다. 여기서 해고되는 인원은 총 1만 명이고요. 추가로 1만 명이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등에 따라 부서를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 효율부가 연방기관의 해고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3월까지 연방정부에서 감원된 인원은 총 27만 작년 1분기에 36,195명이 감원됐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672%가
개가 증가한 수치죠. 곳곳에서 아우성치지만 정부 효율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5월 말까지 1조 달러, 하나로 1,450조 원의 연방 정보 비용 절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미국의 배는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연방 정부의 대규모 인력 감축도 주도하고 있고요. 최근 몇 주간 각 기관은 잇따라 인력 감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기관별로 직원을 최소 8%에서 최대 5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주택도시개발부의 경우에는 8,300명의 직원을 4,150명, 그러니까 50%로 줄인다고 하고요. 내무부는 원래 직원의 25%를 감원, 국세청은 33%를 감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8%, 국립과학재단 28%, 상무부 30%, 중소기업청 43%, 재무부 30%의 직원들을 감원한다고 하죠. 물론 이를 통해서 정부의 비용 절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산 절감을 하겠다고 선언한 1조 8천억 달러, 하나로 2,639조 원의 미 연방정부 재정 적자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극히 적은 액수이기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나가라는 반대 구호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반트럼프 정서는 미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영국 런던의 트래펄가 광장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서 트럼프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레피블리크 광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공공예산 삭감 등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문제도 시위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캐나다를 향해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표현을 하거나 우방국, 동맹국이까지 관세 폭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반미 정서가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EU 회원국 9개국에서 조사를 했을 때 유럽인의 51%가 트럼프를 유럽 동맹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82%가 트럼프를 비민주적인 지도자로 여긴다고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 미국이 동맹국과 우방국을 상대로 한 행동들이 너무나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다 보니 미국이 무조건 갑에 있으려는 모습에 대해 동맹국들의 분노와 동맹국끼리의 자체적 동맹 구축 우려 가능성이 다소 포착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러시아에는 한없이 스윗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러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정보 제공 중단 조치를 잠깐 했을 때 우크라이나군의 전선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방에 대한 배신이자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 미국 국민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4% 수준이니까요. 물론 이렇게 시위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나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미국의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탄핵이 될 만한 위헌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시위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의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를 보더라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 진영의 결속과 사회 갈등의 심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이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정치 지형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당장 이 시위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시위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변질이 되어 과격 시위로 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응답자의 54%가 관세 정책에 반대했고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52%가 되면서 부정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2024년 10월에는 트럼프 경제정책을 부정하는 여론이 40%였는데 12%나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불변하다며 앞으로도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 보장과 의료보험 등 모든 혜택을 제공하겠지만 민주당처럼 불법 이민과 외국인들에게까지 사회 보장과 메디케이트 혜택은 다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현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혼란스러운 미국 정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를 어디로 몰고 가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